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캐슬의 인물 분석 유성편입니다. 유성은 캐슬 1부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던 캐릭터입니다. 정현 작가님이 워낙에 캐릭터들의 서사에 대한 디테일이나 매력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웬만한 등장인물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매력적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빌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유성을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끌렸습니다. 느와르 장르의 빌런다운 나쁜 놈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장난스러운 말투지만 공식적인 캐슬의 10강이자 7개의 기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말만 번지르르한 스타일이 아니라 실력까지 검증이 된 빌런일 텐데 잘생기고 화려한 외모까지 갖고 있어서 어떤 인물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유성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죠. 이름 유성, 나이 33세, 키는 183cm에 몸무게 85kg, 혈액형은 O형입니다. 중국 삼합회 흑룡지부의 간부 출신이고 현재는 홍콩 밤거리의 지배자이자 화진기획의 대표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이고 특기는 삼보와 암살입니다. 캐슬 1부에서 김태훈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처음 등장했었는데 김태훈에게 동생이 장애인이 됐으니 축하라도 해드려야 되냐며 장난스레 빈정대지만 하성의 김용성, 김태훈, 김재훈의 안 좋은 관계를 다 알면서 간을 보는 핵심을 찌르는 언변과 사람을 지우는 일은 백도참보다도 낫다고 하는 걸로 봐서 실력이나 일처리에도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성은 원래 중국 흑룡강 쪽에서 세력을 다진 후 홍콩 쪽으로 넘어와서 왕슈이펀을 잡고 홍콩을 접수하고 삼합회의 지부들을 숙청하면서 중국에서 유력한 실세로 자리매김을 한 다음 한국 쪽으로 진출해 세력을 더 넓혀서 동아시아 뒷세계의 1인자가 되려 하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실세인 이와시로 신스케도 동아시아 3대 세력은 본인과 캐슬의 최민욱, 그리고 홍콩의 유성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입지와 세력을 갖고 있죠. 유성의 형이라 알려진 류카이가 전 삼합회 광저우 지부장이었는데 서진태가 류카이를 죽였었던 악연 때문에 독자들은 예전부터 서진태와 유성의 매치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유성이 류카이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복수심 때문에 서진태에게 신경이 쓰였다기보다 자신이 처리해야 될 복수의 대상인 류카이를 서진태에게 뺏겼다는 본질적인 접근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유성의 일대기를 보면 유성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유성의 모친은 과거 중국 뒷세계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류왕생의 아들이 유성이라며 도움을 바라고 찾아갔지만 류왕생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아들은 많기 때문에 꺼지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류왕생이 말한 많다는 아들 중에 경쟁을 이기고 후계를 물려받은 게 류카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의 삶이 답이 없다 느꼈는지 유성의 모친은 유성을 데리고 한국으로 간 다음 자신은 새 인생을 살 거라며 유성을 버리고 떠납니다. 한국에서 길거리 거지 생활을 하며 살던 유성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 중국에 가서 이연걸처럼 돼서 성공하자는 친구의 말에 희망을 품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액션스쿨에 들어갑니다. 유성은 3년 동안 노가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열심히 수련을 해서 학원의 간판 에이스를 꺾게 되지만 이미 영화를 찍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던 학원 에이스가 전국대회에서 유성에게 밀리면 스타성에 흠집이 갈까봐 걱정이 됐던 부잣집 에이스의 엄마의 공작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던 친구가 영화에서의 조연 자리를 약속받고 대회 직전 공사장에서 유성에게 철근을 밀어 부상을 입히게 되죠. 유성은 근성을 발휘해서 대회에 참여하지만 부상을 당한 몸 때문인지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유성은 인류애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거지 생활을 할 때 사귄 친구도 진심으로 믿었지만 또 한 번 쓰라린 배신과 버림을 당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지들이나 리천을 이용할 때도 아무런 죄책감 따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친구에게 버림받고 대회를 탈락했을 때 분하고 서러워서 울었던 것을 보면 유성은 선천적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 자신이 직접 선택한 최측근인 링링과 도우첸에게는 어느 정도 진심으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성이 오열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유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당장의 슬픔이나 좌절 같은 감정에 빠지기보단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부터 찾으려 했고 세상이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방심한 자신의 잘못이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면서도 꿈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부모에 이어서 또 한 번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프고 세상이 더러워서 텅 빈 대회장에서 혼자 우는 장면이 정말 안 돼 보였습니다.
그 후 꿈을 잃고 노가다를 하던 유우성에게 치료비랑 스폰을 대준다면서 뒷세계에 제안이 옵니다. 중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킬러로서 입지가 있었던 리천이 구하던 A급 칼바지로 유우성이 선정된 것이지만 오히려 유우성은 이걸 기회로 삼아 자신도 리천에게 배우고 뽑아낼 거는 뽑아내면서 성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한때 이연걸과 같은 배우를 꿈꿨어서 그런지 유우성은 화려한 쇼맨십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출을 잘합니다. 홍콩을 접수하려고 처음 왔을 때도 이미 흑룡성 쪽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있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상경한 순박하지만 잘생긴 젊은 청년의 이미지로 상인들의 지지를 얻게 됐고 류카이의 동생이라는 것도 사실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전혀 가족의 친분 같은 게 없지만 홍콩의 거두들이나 다른 삼합회의 지부장들에게 광저우를 먹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이와의 전투에서도 조금 더 확실한 수적 우위와 변수를 위해서 관심도 없는 거지들의 이름을 선동하기 직전에 잠깐 외워서 갔었고 리천도 어차피 김신현 때는 안 될 것을 알고 발목 잡아두기용으로 공짜로 이용해 먹었죠. 유우성은 정말 본인이 다짐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들을 해골바가지까지 우려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우성은 김신에게 돈 없는 의리는 유효기간이 짧다고 했었는데 이는 유우성이 여러 번 배신을 당한 후 세상에 대가성 없는 인간관계는 없다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나 친구에게 버림받은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애정이나 의리는 없고 원래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을 이용한 만큼 본인도 남을 철저히 이용해서 성공하겠다는 모토를 세운 것인데 김신과 서진태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이 거슬려서 서진태와의 싸움에서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짜치게 도망가면 자신이 살아왔던 유우성의 방식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류카이에게 하려던 자신의 복수를 서진태에게 뺏겼다는 것도 있겠지만 서진태의 세상 이치를 거부하는 눈가를 파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걸 보면 아마 서진태가 대가성 없이 김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김신에 대한 서진태의 진심에 시기와 분노 혹은 자신이 정의 내린 세상의 이치를 부정당했다고 느껴서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에 거릉이 자신의 차키를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틀리지 않았고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던 걸로 봐서 유우성은 더러운 세상 이치를 이용해 오히려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둠으로써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처럼 세상 이치에 외면받은 처지에 있던 도우첸과 링링에게서 자신과 같은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만큼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우성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도 나왔었고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과대 해석을 넣으면 요즘에야 피아노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유우성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피아노는 부의 상징이었기에 유우성은 어렸을 적에 받았던 부당한 차별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고 상류사회로 올라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다는 부분을 피아노로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뒷세계의 정점에 올라가기 직전에 추락을 하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높은 곳에 결국엔 닿지 못하고 유우성의 꿈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피아노에 떨어져 그게 부서지면서 업보가 돌아와 그토록 이용해 먹으려던 거릉에게 오히려 자신이 배신을 당하면서 최후를 맞는 정현 작가님의 연출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비상한 머리, 신체 능력, 잘생긴 외모와 천재적인 이미지 메이킹 감각까지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유우성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한 명이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게 만드는 정말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캐슬에서 제일 매력적인 빌런이라 생각하는 유우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제 영상에 더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